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파주에서 남매 둘을 키우며 직장 생활을 하는 30대 후반 직장맘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저의 사연은 아직 현재 진행 중인 이야기입니다. 한때는 저도 남편과 이혼할 결심까지 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이가 둘이나 있고 여러 문제들이 얽혀 쉽게 이혼할 수 없는 처지이긴 합니다만 그만큼 갈등이 심했습니다. 제가 결혼 생활이 힘들었던 이유는 시어머니와의 갈등 때문입니다. 고부 갈등이야 주변에서 흔하게 보고 듣는 것이긴 합니다만 저의 경우 시어머니가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 될 못된 짓거리까지 하신 적이 있습니다. 저로 얼굴을 안 보고 살게 된 계기가 있긴 했지만 결혼해서부터 줄곧 시어머니와 저는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제 성격상 어머니가 하는 말에 고분고분하지 않았으니 아마 시어머니는 제가 점점 더 미우셨던가 봅니다. 어쨌든 지금은 시어머니와 안 보고 삽니다. 시댁과 영 끊고 사는 게 그전에는 무척 어려운 일인 줄 알았는데요. 지금은 왜 굳이 에너지 낭비해가며 어머니와 힘겨루기를 하고 살았나 싶습니다. 그만큼 마음이 편하다는 얘기입니다. 제 마음이 이렇게 편한 것과는 별개로 남편은 아마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요즘은 제 눈치를 한참 보기도 하고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저한테 이런 소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보, 준호 엄마, 나 이번 주에 어머니 병원 가셔야 한다길래 모시고 좀 다녀올까 해. 당신은 안 갈 거지? 알면서 뭘 물어. 내일 당장 주기병 걸린 것도 아닌데 당신 어머니 당신이 챙겨야지. 내가 굳이 갈 일이야. 그래도 어머니가 애들 보고 싶어하고 당신도 잘 지내는지 물어보더라. 벌써 3년이 넘었잖아. 이제는 당신도 마음 좀 풀어주면 어떨까? 애들도 점점 커가는데 보기 좋은 것도 아니고 말이야. 당신 나한테 자꾸 그딴 소리 할 거면 그냥 이혼하고 어머니랑 살아. 나 하나도 아쉬울 거 없거든. 애들 앞에서 시어머니랑 며느리랑 싸우는 걸 보이는 거 보기 좋은 거니. 그리고 당신 어머니는 내가 잘 지내는 거 절대 궁금하신 분 아니야. 당신 거짓말하지 마. 분명히 당신한테 못되고 독한 년이라 욕하셨겠지. 내가 당신 어머니를 몰라? 그랬더니 전곡을 찔린 듯 움찔하더군요. 저는 내일 당장 이혼해도 아쉬울 거 없습니다. 직장이 없는 것도 아니고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요. 맘만 먹으면 남편 놈 쫓아내고 저 혼자 애들 키우고 살 능력 충분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남편이라고 저 어머니와 갈등이 있을 때 내 편 들어줬던 거 그거 하나 고마워서 같이 사는 겁니다. 무엇보다 애들에게 둘도 없는 아빠이기도 하고 맞벌이하면서 나름 다른 남편들과 비교해 잘한 게 많은 사람이기도 했고요. 제가 어머니 안 보고 살겠다 선언했을 때 저에게 별다른 말 없이 이해해 준 거 그거는 제가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 이후 저한테 자기 어머니에 대한 그 어떤 것도 강요하지 않아서 편하게 살 수 있었고요. 하지만 남편은 막상 자기 엄마가 저에게 너무한다는 걸 알면서도 어머니와 왕래하면서 살더라고요. 저는 그것까지는 못하게 할 생각은 없습니다. 제가 뭐라고 부모 자식 간 철령까지 끊으라 하겠어요? 자기 아들에게는 평생을 끔찍하게 하셨던 분이라 남편에게는 어머니를 외면하고 사는 건 어려운 일일 겁니다. 하지만 저는 앞으로 10년이든 20년이든 어머니와 보고 살 생각 없어요. 나중에 돌아가시면 장례식은 가겠지만요. 저더러 너무 독하다 하시는 분도 있을 줄 압니다. 하지만 제가 결혼 생활 10년 동안 어머니와 수많은 갈등을 겪었던 거 듣고 나면 너무한다는 말은 안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처음 시집 왔을 때부터 시어머니는 저에게 참 냉담한 분이었습니다. 저는 친정오빠가 안 계시는데요. 그것 때문에 결혼 전부터 반대도 하셨습니다. 저는 결혼 전부터 생각했던 게 양가 부모님이 반대하는 결혼은 하지 않겠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가 저 반대한다는 거 듣고 남편에게 결혼 안 하겠다 했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울고 불고 저 아니면 안 된다고 난리쳐서 그쪽 시어머니가 자식한테 져준 겁니다.
어머니가 결혼 허락하시고 저 처음 인사 갔을 때 저한테 못마땅한 듯한 얼굴로 하셨단 말이 있는데요. 내가 계속 반대했다가 내 아들 말려 죽일 것 같아서 허락하는 거니까 앞으로 너 우리 아들한테 잘해라. 너는 참 좋겠다. 우리 아들같이 착한 신랑 잘 만나. 아무것도 필요 없고 너만 있으면 된다니 얼마나 좋니? 저는 어머니가 하시는 말 들었을 때부터 앞으로 시어머니가 나를 좋아할 일은 없겠구나 하고 느끼긴 했습니다. 결혼 전에 남편은 어머니가 결혼 못하게 하면 혼자 나가서 결혼하겠다는 말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거에 충격받은 어머니가 결국은 허락을 하신 거고요. 그러니 결혼하고 나서도 제가 많이 미우셨나 봐요. 생각해보니까 우리 시어머니는 제가 자기 아들을 빼앗아간 경쟁자쯤으로 여기신 것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예쁨 받는 며느리 되고 싶어서 명절이며 각종 가족들 경조사며 정말 잘하려고 많이 애썼습니다. 사실은 제가 살림을 잘하는 편이 못 됩니다. 손이 야무지지도 않고 직장 생활만 해서 집안일이 서툴러요. 누구든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게다가 시집 왔을 때 고작 27인 아가씨가 잘하면 뭘 얼마나 잘하겠어요. 어머니는 제가 못하면 잘 가르칠 생각을 안 하고 타박만 일삼으신 분이었습니다. 뭐 한두 번이야 저도 참고 어머니 하는 말에 내내 했지만 듣기 좋은 말도 아닌데 여러 번 듣다 보니 저도 짜증이 나서 성격상 말대꾸를 한 적도 많긴 합니다. 한 번은 결혼 초반 무렵 우리 친정엄마까지 들먹거리며 혀를 차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었습니다. 예. 너는 대체 친정엄마한테 뭘 배웠길래 이렇게 과일 하나도 제대로 못 깎는 거야. 내가 살다 너처럼 칼질 못하는 애는 처음 봤다. 뭔 배운 게 제대로 없는 거지. 이러니까 내가 제대로 된 집에서 자란 며느리를 들이려 한 건데. 예. 이리 내라. 내가 깎을 테니 너는 설거지나 해. 이러시는 겁니다. 솔직히 그 말 듣고 기분 더럽더라고요. 그냥 집에 가면 잠을 못 잘 것 같아서 저도 깎던 과일 어머니 쪽으로 밀면서 그랬습니다. 어머니도 참 제가 제대로 배운 게 없다니요. 저 대학도 남편보다 좋은 데 나온 거 아시면서 그러세요? 우리 엄마가 저를 하도 귀하게 키우시느라 이런 걸 해본 적이 없어서 그래요. 아, 진짜 못하겠다. 앞으로 과일은 어머니가 깎으시면 되겠네요. 아, 맞다. 어머니, 제가 손에 물을 못 묻히는데 모르셨구나. 제가 피부가 약해서 세제 같은 거 손에 닿으면 막 수프 생기고 갈라지거든요. 설거지는 남편한테 시킬게요. 어머니 말에 토씨 하나 안 빼놓고 토를 다니까 점점 어머니 얼굴이 오라, 이해 좀 봐라 하는 표정으로 바뀌는 거예요. 저는 아랑곳하지 않고 남편을 불렀습니다. 여보, 자기야. 어머니가 설거지 좀 하라는데 어쩌지? 자기가 좀 해야겠다. 눈치 없는 남편은 거실에서 TV 보다가 제가 부르는 소리에 헐렁헐떡 오더라고요. 제가 설거지 좀 하라고 눈짓을 하자 남편은 어머니 눈치를 한번 보고 나서 설거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너 지금 시어머니 보란 듯이 일부러 이러는 거냐?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당장 네가 하지 못해. 어머니가 못 참고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저는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설거지하면서 어머니를 달래더라고요. 엄마, 이 사람 설거지하면 손에 물집 잡혀요. 고무장갑도 없구먼. 이거 제가 할게요. 이렇게 뭐라고 집사람을 잡고 그러세요. 그만하세요. 아들이 제 편을 드는데 더 해봤자 본인 꼴만 우스워지는 거죠. 그날 저는 시댁에 가서 접시만 나르고 다른 거 손 하나 까딱 안 했습니다. 그마저 접시 나르다가 어머니가 아낀다는 접시 하나를 깨쳐먹었고요. 이건 정말 고의는 아니었지만 궁여롭게도 그리 되었네요. 어머니가 접시 깨진 거 보시더니 뒷목을 잡으셨습니다. 너, 이거 한 장에 얼만 줄 알고 이래. 어째 너는 애가 조심성이 없네. 예. 너 가만히 있어. 아무것도 하지 말아.
이러시길래 네 하고 대답하고 나서 남편이랑 거실에서 TV 보고 노닥거리다가 과일이랑 커피까지 야무지게 먹고 뒷정리랑 설거지는 모조리 남편이랑 시모가 하는 거 구경만 했습니다. 아마 우리 시어머니도 제가 보통 내기가 아니라는 거 그때부터 아셨을 겁니다. 어지간한 구박에는 꿈쩍도 안 할 며느리인 거 눈치채신 건지 그 다음부터는 잘해주는 듯 하시다가도 사람 속을 뒤집어 놓는 말을 하거나 대놓고 저를 무시하는 말을 하신 적도 있고요. 그 중에서 제가 가장 듣기 싫었던 말이 뭔 줄 아세요? 바로 어머니가 입에 붙이고 살던 그놈의 우리 아들 다경이었습니다. 남편은 1남 2녀 중 막내예요. 누나들과 터울이 많이 납니다. 그 집에서 남편이라는 아들이 어떤 존재인지 짐작이 가시죠? 시부모님이 아주 잘 사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연금도 해놓으셨고 자식들 결혼할 때 집 마련할 종잣돈은 해주신 분들이라 그 점은 저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집 마련하는데 보태주셨다고 그 집이 어머니 집은 아니잖아요? 지금은 친정엄마 근처 아파트로 이사와서 시댁과 멀찍이 떨어져서 삽니다만 결혼 초에는 시댁 근처인 서울에서 살았었는데요. 아무리 아들 집이 가까워도 그렇지 시어머니는 정말 이틀에 한 번은 우리 집에 오셔서 사람 피를 말리셨던 분입니다. 아마 결혼 초반에는 며느리가 아들 수발 잘 드는지 감시하고 길들이려고 하셨던 거겠죠. 하지만 제가 그런 거에 또 호락호락하게 당할 성격은 또 아니었으니 매번 오실 때마다 목적 달성 못하시고 늘 삐쳐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는 맞벌이 부부라 거의 가사분담을 명확히 하는 편인데요. 음식을 제가 한다면 뒷정리는 남편이 하는 그런 식이에요. 청소 빨래 및 정리 정도는 내가 하고 신랑이 화장실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정리 같은 거 도맡아 하고요. 남편은 가능하면 손에 물 닿는 일은 본인이 다 하고 식재료 씻는 것까지도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신혼 때 시댁 식구들 초대해 집에서 식사 대접을 한 적이 있었는데 눈치 없는 우리 남편 평소대로 설거지하고 뒷정리를 막 나서서 하는 거 보고 시어머니가 눈이 뒤집히셨는지 조용히 이러더라고요. 너 내 아들한테 설거지만 시키는 게 아니고 사마 집안일 다 시키니? 우리 아들 키우면서 이런 거 시킨 적 없는데 왜 저리 살림을 잘한다니? 이게 다 네가 시켜 먹어서 그런 거 아니냐? 밖에 나가서 돈 벌기도 힘든데 어지간히 부려먹어. 어머, 어머니, 같이 사는데 이 정도 하는 건 당연한 거죠. 그리고 저도 밖에서 돈 벌어와요, 어머니. 남자랑 여자랑 같다. 너는 어째 한 번을 시어미가 말하는 거에 고분고분한 적이 없는 거냐? 아, 말 같아야 제가 말을 듣죠. 매번 틀린 말을 하시는데 그럼 그걸 알겠다고 해요? 뭐라고? 너 지금 나랑 해보자는 거야. 어머니, 집안일 할 줄 모르는 아들로 키운 것보다 지금처럼 잘하는 아들로 키운 100번 잘하신 거니까 자꾸 이상한 소리 좀 하지 마세요. 저는 아들 낳으면 전부 다 가르쳐서 장가 보낼 거라고요. 말이란 못하면. 어쨌든 나는 내 아들 저러고 있는 거 보면 속 시끄러우니까 내 앞에서는 못하게. 싫어요. 제가 왜 그런 거 눈 가리고 아웅해야 해요? 그걸 보기 싫으면 어머니가 우리 집에 그만 오시면 되겠네요. 어머니와 제가 티격태격 시작이 되니 남편이 보다 못해 끼어들더니 제 편을 들었습니다. 엄마, 요즘은 맞벌이 부부가 같이 살림 안 하면 쫓겨나요. 같이 돈 버는데 나눠서 해야죠. 자꾸 이러시면 저만 곤란하다니까요. 우리 집 일이니까 어머니는 속상해 하실 것도 없고요. 참견 그만하세요. 남편은 결국 제 편을 들어줬고 어머니는 속이 상하셨는지 표정이 굳어서는 또 단단히 삐지셔서 집으로 가셨습니다. 어머니가 저런 식으로 못 살게 구는 거 솔직히 말하면 저한테는 그리 타격감이 없습니다. 매번 저를 나무라시면서도 본전도 못 찾고 가시는 건 열이면 아홉은 어머니셨으니까요. 그래도 애들 낳고 세월 쌓이다 보면 사이가 조금은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했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좋아할 수가 없는 존재가 맞는 것 같습니다.
첫애 낳고 둘째 연년생으로 낳았을 때까지만 해도 저를 그다지 며느리로 존중해주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며느리 돌이라는 말을 무척 혐오하는 사람입니다만 제가 그 당시 며느리 돌이를 안 했던 것도 아닙니다. 애 낳고 직장 생활하면서도 챙길 건 다 챙겼다고 생각해요. 그러니 남편도 그 부분은 저에게 할 말이 없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워낙 아들을 위하고 손주들을 위하는 마음이 커서 저와 갈등이 생긴 건 뭐 그렇다 치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정말 어머니와 사이가 틀어진 가장 큰 이유는 다른 데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요. 바로 제 친정 문제입니다. 어머니는 혼자 계신 친정엄마를 제가 챙기는 거나 남편이 챙기는 거에 극도로 예민하게 보셨습니다. 엄마는 혼자 되신 지 얼마 안 되셨어요. 저 결혼하기 2년 전에 아빠가 암으로 돌아가시고 혼자 계십니다. 제가 무남동녀 외동딸인데 엄마를 챙기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뻔질나게 드나들 수 있는 거리에 계시는 것도 아니고 자주 가봐야 한 달에 한두 번입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제가 친정 가느라 집을 비운다고 하면 삐죽거리며 이러십니다. 뭔 친정을 그리 드나드니? 네 엄마는 나보다 훨씬 젊은데 혼자 30년은 컸더니 더 살겠더라. 친정은 명절 때나 가면 될 것이지 애들까지 주렁주렁 달고 굳이 그렇게 다녀야 되냐 그 말이야. 그러면서 친정에 가져가는 짐이 뭐가 있나 뒤져보신 적도 있습니다. 제가 설마 하니 어머니가 해준 반찬 사다 나르겠습니까? 혹시 자기 아들 손주 먹일 거 싸가나 싶어 그러는 거 저도 다 압니다. 제가 친정에 가는 게 질투가 나서 그러는 건지 그 마음은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분명한 건 제가 친정에 잘하는 것도 못마땅하지만 당신 아들이 우리 엄마에게 잘하는 건 더 꼴보기 싫어하셨다는 겁니다. 남편이 어머니 앞에서 우리 엄마를 챙겨드리는 말을 하면 아주 기겁을 하시곤 했으니까요. 한 번은 어머니가 간장게장이 너무 드시고 싶다 하셔서 식당에 갔다가 그 집 간장게장이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근데 남편이 우리 엄마가 생각이 났는지 이랬어요. 여보, 간장게장 따로 좀 사서 다음 주에 장모님 갖다 드리자. 장모님도 이거 좋아하실 것 같아. 그럴까? 그럼 좀 넉넉히 사지 뭐. 그런데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어머니가 우리 대화를 듣고 있었는지 이러시더군요. 예, 이런 건 나나 좋아하지. 노인네들 이 안 좋아서 별로 안 좋아해. 간도 세고 이 집 별로 맛도 없구만 뭘 비싼 거 굳이 사고 그러니. 그 말 들으니까 저는 대번에 알겠더라고요. 어머니는 자기 아들이 우리 엄마 챙기는 게 고가우셨던 겁니다. 어머니, 맛없다는 분이 밥을 2공기나 드신 거예요? 아까 보니 손으로 쪄서 아주 야무지게 드시더만요. 이게 이 안 좋은 거랑 뭔 상관이 떠오르세요? 그리고 우리 엄마, 어머니보다 이는 훨씬 좋으세요. 비싸서 자주 오기 힘드니까 아예 많이 사가서 엄마 갖다 드려야겠다. 여보, 한 20만 원어치 사. 그랬더니 어머니 얼굴이 울고락불고락 하더군요. 어머니는 몸이 부려봤자 매번 저한테 본전도 못 찾으시면서 왜 저러시는지 나중에는 그냥 어머니 속이 뻔히 다 보였습니다. 그것뿐이었겠어요. 엄마 환갑 기념으로 여행 한번 보내드렸다가 아주 생난리가 난 적도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환갑 지난 지도 한참이고 남편이 용돈에 가방에 할 만큼 해드린 걸로 알아요. 어머니는 그냥 아들 돈으로 우리 엄마가 여행을 가는 게 싫으셨던 겁니다. 매일 전화해서 저에게 돈이 얼마가 들었느냐, 누가 모시고 가는 거냐 하도 들들 볶길래 저도 참다 못해 한마디 했습니다. 어머니, 우리 엄마 여행 가시는 거 제가 모시고 가는 거고요. 애들 아빠 돈 한 푼 보태는 거 없으니까 안심하셔요. 어머니는 아들이 장모 챙기는 게 꼴보기 싫으신 거잖아요. 저도 어머니 싫어하신다니까 같이 안 간다고 했어요. 이참에 엄마랑 저랑 애들 떼놓고 오붓하게 다녀올 거니까 남편은 애들이나 보라고 하려고요. 아들 힘들 것 같아서 걱정되면 어머니가 와서 좀 챙겨주시던가요.
제 말을 듣고서는 또 자기는 해외를 가본 게 5년 전이라면서 시어미 모시고 먼저 갈 생각 안 한다고 강짜를 놓길래 제가 그랬습니다. 아, 어머니. 왜 저한테 그러세요? 어머니는 아들 돈으로 다녀오시면 되잖아요. 제가 확 성질을 냈더니 다음부터는 여행 보내달란 말은 안 하시더라고요. 어찌 저리 속이 좁으신지. 본인이 대접받으려면 어떻게 행동하는 게 현명한 건지도 잘 모르는 양반이 우리 어머니였습니다. 그러다가 이 일이 터진 게요. 아마 우리 아들이 7살쯤 되었을 겁니다. 그때는 저도 애 둘 유치원 보내게 되면서 한숨을 좀 돌리겠더라고요. 제가 직장에서 한창 일하고 있을 시간에 친정엄마가 전화를 하셨는데요. 원래 먼저 전화를 안 하시는 분이라 어쩐지 전화 올 때부터 무슨 일이 있나 싶어 불안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엄마가 어디 아프신지 죽는 소리를 하시는 겁니다. 아이고, 지수야. 엄마가 오전에 마트에 갔다가 주차장에서 턱에 걸려 넘어졌지 뭐니. 근데 오른쪽 무릎이 너무 아픈 거야. 일어나지도 못하는 거 여기 마트에서 직원이 도와줘서 119 불러서 병원에 왔어. 네가 좀 와줄 수 있어? 엄마가 주차장에서 넘어져서 다치셨다는 말에 저는 깜짝 놀라 바로 조퇴를 하고 달려갔습니다. 살짝 넘어지신 건가 싶었는데 막상 가서 보니 무릎뼈가 골절이 되었다며 수술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나이 들어 넘어지면 크게 다친다는 말이 맞더라고요. 그래도 고관절 골절이 아닌 게 불행 중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엄마, 조심해서 다녀야지. 큰일 날 뻔했잖아요. 수술하면 당분간 거동 불편할 텐데 어쩜 좋아? 일단 엄마 며칠 입원해야 한다니까 퇴원하고 우리 집으로 가요. 예. 엄마 괜찮아. 일주일 입원하면 충분히 혼자 움직일 수 있어. 고집 부리지 마요, 엄마. 일주일 가지고 절대 회복 못해. 뼈가 일주일 만에 어떻게 붙어? 의사 선생님이 그러잖아. 당분간은 움직이는 것도 조심해야 해. 그러려면 누가 있어야지 엄마 혼자 있다가 큰일 나는 수가 있어. 김서방 보기도 미안하고 내가 불편해서 그래. 엄마는 딸네 집 가는 게 불편하기 뭐가 불편하다고 그래요? 아무 걱정 말고 다리 나을 때까지 우리랑 같이 있어요. 김서방이 살림 얼마나 잘하는지 엄마 봐서 알잖아요. 아무 걱정 말고 이번에는 내 말대로 해요. 엄마가 딸한테 미안해서 하시는 소리인 거 저는 다 압니다. 저는 남편과 상의해서 당분간 엄마가 거동이 가능하실 때까지는 집에서 같이 생활하기로 했습니다. 남편도 흔쾌히 그러자고 했고요. 저는 엄마 병원 입원해 계시는 동안 편히 지내실 수 있도록 둘째 아이 방을 정리해 놓았습니다. 퇴원 후 엄마를 집으로 모시고 왔는데 그때까지도 엄마는 완벽하게 걷는 건 어려웠습니다. 서서 움직이는 보행기로 집안에서 혼자 왔다 갔다 하시는 정도만 가능했어요. 보행기와 목발로 당분간 움직이셔야 했는데 아마 집에 혼자 계셨으면 진짜 힘드셨겠다 싶었습니다. 엄마를 당분간 모신다고는 하지만 엄마는 딸네 집에 와서 가만히 차려주는 밥만 드시는 거는 아니었습니다. 움직이기 힘드신데도 아침에 애들도 깨워주시고 출근 준비하는 동안 아침도 챙겨주시려 하고 퇴근해서 오면 설거지며 빨래며 다 되어 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엄마가 오신 지 일주일쯤 지났을 때인가 일어났습니다. 시어머니가 전화를 하셨는데요. 남편에게 우리 엄마가 와 계신다는 말을 전해 들으신 듯 했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와 계시는 거로 시어머니가 기분 나쁠 일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뭔가 못마땅한 목소리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준호 어미너, 친정엄마가 지금 집에 와 계시다며. 다리 뼈 붙을 때까지 한 달 넘게 같이 지내야 한다면서. 근데 너는 그런 걸 왜 나한테 말도 안 한다니? 저는 처음에 말을 안 한 거 나무라시기에 엄마 다친 거 말씀 안 드려서 시어머니가 미안해서 그러는 줄 알았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저도 정신이 없어서 다친 거 미리 말씀을 못 드렸네요.
제가 대신 어머니가 안부 물어오셨다고 말씀드릴게요. 안 쓰지 마세요. 그런데 어머니가 제 말을 듣고 혀를 차시며 이러시는 겁니다. 참. 예? 그게 아니다. 너는 우리 아들 집에 엄마 모시고 오면서 왜 내 허락을 안 받느냐 이거야. 너는 이 집이 누구 집인지 잊은 거니? 아니 너희 친정엄마 모시려면 엄마 집으로 네가 갈 것이지. 왜 우리 아들 집으로 모시고 와서 힘들게 하니? 참. 여기가 누구 집이긴요. 남편이랑 제 집이죠. 어머니 집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 엄마 모시고 오는데 제가 왜 어머니 허락을 받아요? 자꾸 이상한 억지 부리지 마시고요. 아들이 장모만 챙길까봐 혹시 또 질투나서 이러세요? 어머니도 참 어지간하세요. 그렇게 아들이 걱정되면 그냥 데리고 가세요. 저는 상관없으니까요. 저는 어머니 속내를 듣고 너무 짜증이 나서 그대로 전화를 확 끊어버렸습니다. 그 뒤로는 저에게 다시 연락하지는 않으셨지만 아마 안 봐도 뻔했습니다. 남편에게 신나게 제 욕을 했겠죠. 저는 그날 어머니와 통화 후 남편에게 미리 당부해뒀습니다. 당신 어머니가 헛소리 하시는 거 내게 안 들어오게 좀 해줘. 앞으로 한 번만 더 오늘처럼 전화해서 우리 엄마 집에 계시는 거 가지고 뭐라 하시면 그때는 나 당신 엄마가 뭐가 없어? 다 뒤집어 엎고 이혼하고 아들하고 살라고 할 거니까 중간에서 똑바로 해. 준호 엄마, 미안해. 내가 안 그래도 엄마한테 아까 잘 말씀드렸어. 내가 힘들까봐 걱정된다고 하시길래 전혀 힘든 거 없다고 했으니까 이제 그런 일 없을 거야. 나도 이제 지친다 지쳐. 당신 어머니 참 대단해. 암튼 나도 이번 일은 생각이 많다는 것만 알아도. 남편 역시 저에게 미안해하면서 어머니가 혹여 또 속 좁은 소리를 못하게 잘 살피겠다 했고요. 그런데 일이 터진 건 그 일 있고 2주일이 채 지나지 않은 주말이었습니다. 그날은 아이들의 키즈카페 잠깐 놀게 하고 저는 남편과 함께 마트에 장을 보러 다녀올 작정이었습니다. 마트에 갔다가 집에 오기까지 채 3시간도 걸리지 않았는데요. 장을 보고 집에 왔는데 저 정말 기절초풍할 뻔했습니다. 집에 왔더니 시어머니가 거실에 떡하니 앉아 계시는 거예요. 남편도 놀랐는지 어머니에게 어찌된 영문인지 물어봤습니다. 어머니, 연락도 없이 어쩐 일이세요? 우리 지금 마트 좀 다녀왔는데 무슨 일로 오셨어요? 내가 무슨 일이 있어야 너네 집 올 수 있는 거니? 집에 왔더니 청소부 뭐고 엉망이라 내가 막 다 정리한 참이다. 근데 어머니, 우리 엄마는 어디 계세요? 엄마. 저는 그때 엄마가 안 보인다는 걸 깨닫고 이방저방 찾아다녔습니다. 제가 엄마를 찾는 거 뻔히 보고 있으면서도 어머니는 셀쭉한 표정으로 아무 말 안 하시더라고요. 어머니, 집에 오셨을 때 우리 엄마 계셨을 거 아니에요. 어디 가신다고 하셨어요. 그러자 어머니가 뻔뻔한 표정으로 한다는 소리가. 와서 보니 네 엄마도 어지간히 다 나은 것 같더라. 목발 짚고 다닐 정도면 혼자 충분히 있어도 되겠더구만. 왜 굳이 우리 아들 집에 더 있으려고 하신다니. 너희 집에 한 달이 다 되도록 있었는데 이제 그만하면 된 거 아니냐. 우리 아들 힘들게 하는 거 싫어서 이제 그만 집으로 가시라고 했다. 내가 택시 불러서 잘 보내드렸으니까 나중에 집만 따로 챙겨다 드려. 이러시는데 저 그 순간 열받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눈에서 불꽃이 튈 정도로 화가 나는 걸 느꼈습니다. 어머니, 진짜 미치셨어요. 어머니가 무슨 자격으로 우리 엄마를 내쫓아요. 어머니 같으면 기분 어떠실 것 같아요? 정말 대단하시네요. 저도 이제는 어머니랑 입씨름하는 거 지겹네요. 어머니 말 듣고는 며느리 싫다고 하셨죠? 저도 어머니같이 속 좁고 며느리 무시하는 분 심으로 대접 못하겠어요. 그냥 오늘 여기서 영 끊자고요. 저 댁의 아드님이랑 이혼하겠으니까 그렇게 귀하신 아들 오늘 당장 데려가세요. 빨리 나가시라고요. 남편은 그 난리 속에서 어쩔 줄 모르더니 제 입에서 이혼하겠다는 말을 듣고는 이러더라고요. 어머니, 오늘 일은 진짜 어머니가 잘못하셨네요.
이 사람한테 대체 왜 그러세요? 어머니가 나중에 아프실 수도 있는 건데 장모님한테 야박하게 구시는 건 안 되는 거죠. 어머니, 이러지 마시고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당분간 우리 집에 오지 마세요. 마, 너 이 자식? 이제 네 마누라 역성 만드는 거냐? 네 엄마는 안중에도 없어. 네가 힘들까봐 이런 거잖아. 어머니가 이렇게 하시는 거 저랑 집사람 사이 갈라놓는 짓인 거 모르시겠어요? 제발 좀 그만하세요. 그때는 어쩐 일인지 남편이 내 편을 들어줘도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그렇게 못되게 마음 쓰시면 벌 받으실 거예요. 나중에 어머니는 안 아프실 것 같아요. 우리 엄마한테 이렇게 못되게 구신 거 나중에 그대로 받으실 거라고요. 그래? 나는 절대 돌려받을 일 없다. 나는 이 나이 때까지 아파본 적 없는 사람이야. 내가 설마니 네 손 빌려서 평고 안 하겠니? 지금 한 말 똑똑히 기억하세요. 저 오늘 이후로 어머니 다시는 안 보고 살 거예요. 앞으로는 저만 신경 쓸 거고요. 편하게 살 생각이니까 다시는 심원으로 탈 생각하지 말고 돌아가세요. 끝까지 당신이 뭘 잘못하신 건지도 모르고 큰소리 치시는데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어머니 가방이랑 겉옷을 챙겨 그대로 현관으로 던져버렸습니다. 그거 보고 저더러 버릇없다며 길길이 날뛰시는 거 남편이 겨우 말려 밖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나가고 나서 친정엄마에게 전화했습니다. 그랬더니 엄마가 하시는 말이 지수야, 엄마 괜찮아. 이제 엄마 많이 좋아져서 혼자도 충분히 다닐 수 있어. 근데 네 시어머니가 와서 대놓고 나가라고 눈치를 주는데 내가 자존심이 너무 상해서 있기가 싫으라. 너 괜히 김서방이나 싸우지 말어. 그래도 나 올 때까지 있어야지. 목발 쥐고 가면 어떡해 엄마. 내가 내일 당장 모시고 올 거니까 기다려요. 그럴 거 없어. 집으로 엄마 짐이랑 보행기나 좀 실어다 줘. 엄마도 이제는 내 집이 편해. 집에 있으련다. 속상했지만 저는 더 고집부리지 않고 엄마 뜻에 따르기로 했습니다. 대신 하루 걸러 하루 엄마 집으로 퇴근해 먹을거리며 엄마 살림을 거들어드렸고요. 남편은 어머니가 깽판 치고 간 그날 이후 저에게 완전 납작 엎드려 못 이었습니다. 제가 이혼하자고 할까봐 매일 전전긍긍하며 비위를 맞추려 하는 게 안쓰러울 정도였네요. 저는 시어머니가 우리 엄마를 쫓아낸 그날 남편에게 시모와 영 끊겠다고 선언한 상태였습니다. 나 당신 어머니 다시는 안 봐. 당신한테까지 강요할 생각은 없어. 하지만 앞으로 명절이고 뭐고 나더러 가자는 소리 했다가는 당신하고 바로 이혼할 거니까 그런 줄 알아. 알았어 여보. 내가 당신 마음 다 이해해. 당신 하자는 대로 다 할 테니까 제발 이혼하겠다는 말만 하지 마로. 애들 들으면 충격받아. 제발 말 조심 좀 하자. 어? 애들은 어찌나 끔찍하게 생각하는지. 남편은 어머니와 제가 안 보고 살지언정 애들에게 상처 주는 이혼 같은 건 절대 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 점은 남편에게 고맙다 생각합니다. 만약 저를 못마땅해 하거나 어머니에게 사과하라는 말을 했다면 저는 뒤도 안 돌아보고 이혼했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3년 전 어머니와 얼굴 안 보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거 아세요? 하루아침에 시댁이라는 존재가 없어지면 정말 마음이 가벼워진다는 거요. 명절이고 제사고 생신이고 하나도 신경 쓸 거 없으니까 진짜 너무 좋은 거예요. 물론 중간에 시누이들의 압박도 있었지만 전부 대차게 물리쳤습니다. 그렇게 한 3년을 지내니까 불편한 마음도 아예 없어졌습니다. 종종 남편은 어머니 댁에 가서 챙겨드리는 것 같았지만 저에게 별다른 요구를 안 했으니 저는 그 옷까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람 일 모르는 거라더니 작년 겨울에 어머니가 몸이 안 좋다는 말을 남편에게 몇 번 전해 들었는데요. 얼마 후 암 진단을 받고 수술을 하셔야 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궁암이 요즘 흔하기도 하고 초기에 발견하면 예후도 좋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암은 암이니까요.
암이라는 단어가 주는 공포심도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래서인지 어머니가 심적으로 많이 힘들어하셨던 것 같습니다. 본인이 겁이 나니까 가까이 있는 아들을 전보다 더 들들 볶아드신 듯 했습니다. 시누이들은 전부 지방에 살아서 자주 올라올 만한 형편도 아니었고요. 남편이 힘들었던지 저한테 도와달라는 말을 하긴 했습니다. 어머니 다음 주에 수술하시는데 아마 항암도 하셔야 할 것 같아. 내가 당신 와달라고 부탁하는 건 절대 아니고 항암하시는 동안만 당신이 먹을 거 좀 챙겨드리면 안 될까? 이러길래 나 어머니 얼굴 보는 건 싫어. 집에서 반찬 정도는 해드릴 테니까 더 이상은 바라지 마. 그래도 우리 엄마 아플 때 챙겨준 남편 생각해서 저 정도 배려까지는 해주겠다 한 겁니다. 솔직히 어머니만 생각하면 그때 우리 엄마 쫓아내시던 모습 떠올라 아무것도 하기 싫은 게 속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수술하기 며칠 전에 시누이랑 시어머니가 번갈아서 제 전화로 연락을 하는 거예요. 안 받으려고 했는데 계속 전화를 미친 듯이 하길래 어머니 전화를 한 번 받았는데요. 어머니는 3년 전과 달라진 게 전혀 없었습니다. 너는 시어미가 병 걸라 아프다는데 청년 코빼기 한 번 안 비출 거니? 저 어머니 안 보고 살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왜 전화하신 건데요? 나 수술하고 항암하려면 혼자 집에 못 있는 거 알지? 이제 그만 고집 부리고 그동안 못한 며느리 노릇 해야 하지 않겠어? 나 수술하고 나면 항암하느라 굉장히 힘들 것 같아. 환자가 먹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지 않니? 회복하는 동안 아들 집에 가 있을 거니까 방 하나 비워놔라. 이건 또 무슨 개소리인지. 저는 어처구니가 없어 이렇게 대꾸했습니다. 어디로 온다 그러세요? 제가 왜 어머니 병시조를 해야 하는 건데요? 어머니 아들이랑 형님들더러 하라고 하세요. 혼자 간병을 있으시던가요. 우리 집에 올 생각 하지 마세요. 어머니는 참 변한 게 없으시네요. 제가 어머니 며느리긴 하지만 자식은 아니잖아요? 그나마 그 며느리 노릇 저 사표 냈고요. 그나저나 어머니는 아플 일 절대 없을 거라더니 그런 모습병에 걸리셔서 어째요? 내가 예전엔 네 친정엄마 때 막대한 건 지금 생각하니 내 잘못인 것 같구나. 그건 사과하마. 근데 그 일 때문에 아예 안 보고 사는 건 말이 되니? 당연히 말이 되죠, 어머니. 어머니한테는 이런 일 절대 안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셔서 그때 우리 엄마 쫓아내신 거 아니에요? 저는 그때 어머니 다시는 안 볼 거라고 결심했어요. 지금 사과하시는 거 솔직히 진정성 느껴지지도 않고요. 어머니가 급하니까 이러시는 거 저 다 알아요. 우리 집에 발들이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내년 봄에 이사 가는 거 얘기 못 들으셨나 봐요. 저 친정 근처 아파트로 이사 갈 거니까 그런 줄 아시고 어머니 아들이랑 잘 의논하세요. 어머니가 뭐라 하시는데 저는 듣지도 않고 끊어버렸습니다. 더 들어봤자 뭐 하겠어요? 본인 한탄하거나 우리 집 밀고 들어오겠다는 소리 할 게 뻔한데요. 남편에게 그날 똑똑하게 제 의사 전달했습니다. 어머니가 우리 집에 오시겠다 하는 거 당신 설마 그러라고 한 거 아니지? 대체 당신 어머니는 왜 나한테 전화까지 해서 난리를 치시는 건데? 내가 분명히 말했지. 나한테 연락 오는 일 없게 해달라고 했잖아. 당신한테는 정말 미안한 얘기지만 나 당신 어머니 죽을병 걸렸다고 그래도 보고 싶지 않아. 나 못된 건 아는데 그랬다가는 내가 말라 죽을 것 같은데 어쩌라는 거야? 암튼 당신이 어머니 신경 쓰이면 나 아무 말 안 할 테니까 어머니 집에 들어가서 살아. 여보, 그게 무슨 말이야? 그 정도로 어머니 생활 어려우신 거 아니래. 수술하고 회복하면 충분히 일상생활 가능하시다는데 엄마가 지레 겁먹어서 저러시는 거야. 당신 신경 쓰이는 일 없게 할 테니까 마음 풀어. 친정엄마는 그래도 시어머니한테 그러는 게 아니라면서 김서방 입장도 생각해주라며 저를 달래시더라고요. 이제는 시어머니 보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하셨지만 저는 단칼에 싫다고 했습니다. 제가 못된 거 맞아요. 저도 압니다. 하지만 제가 그동안 시어머니를 지켜본 바로는 그분은 절대 며느리인 저와 친해질 수가 없는 분입니다. 안 되는 걸 제가 마음 써가면서 노력하고 싶은 생각 없고요.
저는 이대로 안 보고 사는 게 정신건강을 위해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머니는 수술하고 항암하는 동안 남편과 시누이들이 번갈아 돌본 걸로 알아요. 자식들이 셋이나 되고 며느리 없이도 다 알아서 할 수 있으면서 굳이 왜 저를 끼워 넣으려고 한 건지. 앞으로도 저는 못된 며느리로 살려고요. 제 사연 어떠셨나요? 시어머니 입장이나 친정어머니 입장이신 분들은 아마 저와는 생각이 다르실 수도 있겠죠? 저더러 너무 못됐다 하실 수도 있지만 제가 오늘 사연에 쓴 것만 이유겠습니까? 차마 여기에 밝히지 못할 정도로 자존심 상한 일도 많아요. 그런 일이 누적되어 오다가 엄마 사건을 계기로 연을 끊게 된 거지 어느 날 갑자기 결심한 게 아니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혹시 시무와 심한 갈등을 겪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저처럼 연 끊고 사는 것도 마음 편히 사는 방법이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어요.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고요. 마음만 먹으면 이혼보다 쉽습니다. 마음 먹기가 어렵지 그 이후에는 뭔가 마음이 편안해진다는 거 경험자로서 말씀드리며 제 사연은 여기서 끝마치겠습니다. 세상의 며느님들 모두 힘내시고요. 할 말은 하고 삽시다. 저는 연 끊고 살기 전에도 제 할 말은 다 하고 살아서 마음속에 울러리는 없답니다. 특별할 거 없는 저의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며 구독자분들의 가정은 늘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